네, 올해가 민청학년 운동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청학년 운동은 1972년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개헌하면서 특히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유신 반대 운동을 척결하기 위해서 1024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을 구속하고 심지어 그 사형까지 시킨 대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민청학년 공지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장용달 대표님 모시고 소중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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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농사도 짓고, 어디? 양평에서요? 예.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네네. 또 비상시국회의를 통해서 윤석열 독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러한 연구하는 게 본업입니다. 네. 여전히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하시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민청학년 1024명, 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어떻게 연루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는 5.16 쿠데타 때부터 군사 독재죠. 그렇죠. 그리고 72년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권 통치를 통해서 영구 독재라는 총통제를 하자는 거였죠. 총통제. 네. 그래서 이 각계의 청년 학생들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 전에 독재 정권 때도 무수한 탄압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헌법까지 바꿔서 네. 아예 평생 철권 독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장준하 선생이나 백교환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배들이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 김조 1호로 구속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에 박형규 목사님과 네네네.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12데모라고 하는 네, 사건을 73년도. 통해서 예. 12데모를 통해서 박정희 정권이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도전을 해왔죠. 예. 그런 기운이 익어가면서 또 종로 5가에서는 한국기독학생총연맹 기독교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각 대학을 연계하면서 예. 이 박정희 퇴진운동을 의논해 왔었고, 네네.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1974년 들면서 1월 달에 장준하 백교환 선생과 또 문인 간첩단 사건이 조작이 되고, 네. 또 그때는 전도사, 나중에 이제 기독교 운동권의 지도자들이 되는데 전도사분들이 10수명이 이렇게 또 국가보안법이나 긴급조치로 투옥이 되죠. 그 1월입니다. 1월. 2월. 네네. 그렇게 되면서 그 전전에부터 무르익었던 청년 학생들이 각 단위별로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 연세대면 연세대 이렇게 움직이던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게 연락을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화를 하면서 4월 달에 1974월 3일을 기점으로 봉기를 한다. 그렇게 됐던 사건이 민청학년 운동이고, 네. 그 운동이 폭발하기 직전에 예비검속을 통해서 사실상은 불발이 된 거죠. 민청학년 운동이 불발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천수백 명을 전국에서 네. 연행을 하고 구속을 이렇게 하면서 4월 3일 날 D-Day 때는 불발이 됐는데, 네. 그것이 구속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안팎에서, 감옥에서는 감옥대로, 네. 밖에서는 밖에대로, 이게 박정희 유신헌법에 대해서 국민적인 도전 분위기가 네. 무르익으면서 이제 국민 관심사가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민청학년 운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운동의 봉기는 일단 실패를 했었는데, 실패한 운동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민주화 운동의 집단적인 태동이 되다시피 했다.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이러한 생각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표님은 그때 어떤 저는 있었어요? 국민대학교 기독학생 회장이었어요. 기생지신 회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종로 5가에
KSCF, 한국기독학생총연맹, 네네. 이 조직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기독학생총연맹의 간부가 됐었고, 아. 또 민청학년에 이제 중심에 있었던 나병식, 황인성, 또 뭐 이러한 동지들은 기독학생회와 일반 유인태, 이철 뭐 이런 동지들과 전국적으로 연계되는 지도부 위치에 있었고, 아. 그러면서 기독학생회와 일반 학생회 네네.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같이 민청학년운동으로 승화되는 거죠. 아, 그러면 서울대 12대모에서 김병권 선생님. 12대모 때는 예. 이제 나병식, 그러니까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예, 나병식, 예. 또 민청학년에서 중심적으로 역할했던 이금성, 또 이해찬, 이현배 이런 분들이 12대모의 또 중심이 됐고, 예. 그 이전에 4월인가요? 박형규 목사님, 서울제일교회 목사님이었던 네네네. 박형규 목사님은 부활절 예배 사건이 있어요. 아, 네. 서울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사건도 이 민청학년 사건의 뿌리를 밟아가면 그런 그 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부활절 예배 사건의 중심 인물들이 또 나병식, 또 네. 누구냐? 황인성은. 황인성. 네, 황인성 선배님. 그런 그룹들이 또 있어요. 아마 손학규 선생도 그때 관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그룹들이 시작이 돼서 12대모로 또 오고, 그리고 4월, 10월. 다음 해를 넘기면서 인천. 장준하 백교환, 또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 또 전도사들과 목사님들도 집단 구속 사건, 네. 그러면서 2월, 3월을 거치면서 4월 달에 네. 수천 명을 구속하는 민청학년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 뭐 나병식 선배님, 김병권 선배님, 뭐 황인석 선생님 이분들도 다 민청학년 그렇죠. 네, 뿌리를 제공하면서도 그 중심 세력이 네, 그분들은 예. 그 전해부터 이렇게 시작되어 온 것이고, 더 더듬어 올라가면 71년도에 박정희가 삼선을 하잖아요. 그 어간에 환경운동하는 최열 선생 같은 분들, 예. 위수령 사건이라는 게 있어. 위수령 사건. 예, 예. 지금도 7.1 동지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위수령은 김조 전이네요. 그렇죠. 71년. 박정희가 헌법을 바꿔서 삼선을 들어가는데, 예. 그 국면에서 반대 투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월남 전쟁에가 있었어요. 어머, 너무 특별한 이력이시네요. 저는 월남 전쟁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의 71년 위수령 사건 때 많은 청년 학생들이 또 구속이 되고 군대로 쫓겨가고,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그 7.1 동지회라고 하는. 그래요, 7.1 동지회 예, 많이. 네네, 많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은 그러면 이 민청학년 운동으로 몇 년을 받으신? 저는 1심에서 10년, 2심에서 7년을 받았는데, 네. 그때 저는 아주 적게 받은 거죠. 그때는 최하가 5년, 그리고 사형까지 받았잖아요. 사형.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 구치소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10년 이하는 그냥 쪽도 못 펴서 쪽도 못 펴. 왜냐? 뭐 주변에 그냥 사형, 이철, 유인태, 김병권, 여정남, 우리가 민청학년 운동 얘기할 때는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빚진 심정을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청년 학생들을 용공으로 몰기 위해서 그 전에 4.19 지도자라거나 선배 진보주의 운동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잖아요. 네. 이것을 조작해다가 8명이나 사형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그 박정희가 그 사형을 시키면서 이 인혁당 사건들이 간첩들이기 때문에 이 간첩들이 배후에서 민청학년을 조종한 거다. 그래서 민청학년도 그래서 용공들이다. 나이가 젊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 물들어가지고 용공이 된 거다. 네. 그래서 그 억울하게 인혁당 사건으로 무지막지한 이 고문을 당하고, 저는 그 서대문 교도소에 있으면서 인혁당 분들을 봤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고문을 중앙정보부나 서빙고 보안대나 이런 데 시켜댔는지 고문을 하면은 이 장이 항문으로 튀어나온단 말을 전 처음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당했어요. 그러한 참 인혁당 사건. 그래도 민청이 운동 하신 분도 고문은 당했죠. 무지막지하게 당했죠. 네. 그래서 민청학년 때 먼저 지금 나병식 동지랑은 먼저 서거했잖아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 전기고문, 김근태 선생도 나중에 전기고문을 당했는데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맞아. 저희들은 전기고문을 안 당하고 아주 이제 뭐 칠성판에 매달려서 물 먹고 네. 그리고 강목으로 이제 뜸질 당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것도 일반적인 건 당했지만 전기고문은 안 당했는데 그런 당한 사람 동기들은 오래 못 살고 떠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이철 잘 알죠. 예, 거기 그 출판기념식을 갔다가 그 네.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도 또 한영달 대표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민청학년으로 들어가셨다가 76년에 또 들어오셨어. 기억나세요? 74년 민청학년 들어갔다가 갔다가 10달 만에 다 석방이 집행정지로 됐어요. 네.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제가 인혁당 분들 봤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을 두고 나오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인혁당 사건을 감옥에서 보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혁당 사건은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975년 3월 3일자 동아일보에 네. 그때는 가판이 먼저 나와. 신문이 낮에 나와 일찍. 네네. 그 가판에 제가 쓴 글이 독자 투고란에 실렸어요. 그 인혁당이 무언지 나도 모르고 제목이 그래가지고 내가 본 인혁당 사람의 의견을 써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만나본 분은 거기 들어와가지고 하도 고민을 못 이겨서 인혁당이라고 지장을 찍었어 이제. 네. 뭐 죽게 생겼는데 찍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감옥에 들어와서 인혁당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 그쵸, 없었어요. 처음 들었어. 아니, 없었어. 근데 인혁당이라고 도장 찍어라. 안 찍으니까 이제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장이 튀어날 정도로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인혁당은 조작이기 때문에 얘기가 또 들어가신 거죠. 왜? 재판 다시 해야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8달 만에 재구속이 된 거죠. 긴급조치 네. 9월에. 75년 10월에 들어갔는데 76년 1월에 이제 그 일사 1층에 계셨는데 그 제일동포 유학생 이철 씨한테 거기 2층에 가면 세상 구경도 하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서 어느 때나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철 씨가 저거 항소심 재판을 같이 받았어요. 항소심 재판장에 갔는데 이철 씨가 사형을 받았어요. 1심에서. 네, 네. 왔는데 저는 그 다음 재판이라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 판사가 물으니까 이게 1심에서 사형을 받았으면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무기라도 떨어질 거 아니야. 네. 그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철 씨가 판사가 간첩 활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예. 다 했대. 그러면 살려줄 건덕지가 없지. 그냥 사형이지. 근데 그래서 저는 저 친구가 교포라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안 그러면 그냥 죽여주십시오 할 수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일본 갔어요. 일부러. 그게 궁금해서.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그때서 이해가 갔어. 자기가 그때만 해도 아니요 그러면 자기 그 중앙정보부에 수사했던 수사관이 그 앞에서 앉아 있었대. 재판소 앉아 있었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다시 저녁에 끌고 가. 중앙정보부로. 그래서 이철 씨가 나한테 답변한 거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 어차피 나는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중앙정보부에 가서 그런 고문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죽고 말지 정말 끔찍했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수사관이 앉아있기 때문에 판사가 물으면 수사관 하면 쳐다보고 이해. 고문 싫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제가 민청학년 40주년 때
그 인혁당, 그러니까 민청년령과 인혁당의 관련 그걸 이제 저희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유신의 추억. 네네. 민청학년도. 예. 그 작업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인혁당 관련은 진짜 너무너무 많이 그때 이제 인지하면서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나. 4월 9일 날 집행했으니까 네. 4월 9일 때는 우리들은 이미 감옥에 잡혀갔어. 감옥에 잡아다 놓고 중앙정보부 박정희 정권이 학생들을 천수백 명 잡아다 놨는데 유신헌법에 도전한 놈들은 앞으로 씨를 말려야 되겠는데 저놈들을 그러면 용공 간첩으로 몰아야지. 근데 학생들만 잡아다 놓고 간첩됐다고 하자니 너무 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게 인혁당 조작이야 저희가. 그래서 4월 하순부터 잡아왔어. 그 1년도 안 돼서 사형을 시켜버린 거야. 진짜 요즘 젊은 세대가 몰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참 너무 통탄할 일인데 젊은 세대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민청학년 운동을 할 때는 저는 그때는 이제 기독학생 쪽에 있었지만 기독학생 운동을 하면서 박정희 정권 저거 하나를 우리가 못 몰아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우선 하다가 보면 두들겨 맞고 감옥이나 가겠지라는 생각이 아니고 3.1 독립운동이 그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결국은 일본 놈들 물러갔지 않았는가. 맞죠. 우리도 박정희 이까지 것 일본 놈들도 몰아냈는데 박정희 이까지 걸 왜 못 몰아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 가지고 청춘의 결기죠. 그래 가지고 우리 기독학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3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조금 예수 십자가 정신을 가지면 박정희 저거 하나 못 몰아내? 기독학생들은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또. 예, 그러면서 이제 일반 청년 학생들과 결합돼 가지고 나타난 게 민청학년 운동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배들에게도 민청학년 운동을 좀 전승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여튼 민청학년 운동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청학년 운동을 통해서 시샘말로 말하자면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죠. 무수한 동지들이 인생을 지금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청학년 사건을 맞으면서 그때로부터 고난의 인생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운 좋아서 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대다수의 동지들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 병마로 일찍 세상도 떠나고 했지만 그 동지들에게 미안한 심정을 가지면서 오늘날까지 민주화 운동가로 남는 것이 가장 영예롭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이유는 역사에 그래도 우리가 복무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가면 그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역사에 그래도 한 줄기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민청학년 동지들은 천수백 명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살아왔던 우리 민청학년 동지회에서는 그러한 변절자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 생각은 저도 못했어요. 그러한 변절자는 없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갈 거다. 거기에는 인혁당 사부 열사들이나 또 김병곤 동지나 나병숙 동지와 같이 고문의 인생을 살면서 일찍이 세상 떠나버린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역사에 복무하는 것도 우리 영광스러운 인생 아니겠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니 50년을 그렇게 몸 바쳐 인생까지 다 바쳐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박정희와 오보랩 때는 검찰 독재를 휘둘르는 윤석열을 보고 진짜 통탄하시겠어요. 통탄스럽죠. 네. 그래서 촛불 집회에 가서 연설도 하지요.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건 잘 못할지 몰라도 독재자를 몰아내는 데는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 역사를 짓밟고 독재를 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건 못해도 네. 독재자 몰아내는 것은 세계적인 선수권을 가진 국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네. 지금 개딸들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네. 아마도 제가 보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했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참 슬프게 우리 곁을 떠나고 그 뒤에 성장했던 세대들이 네. 오늘날의 소위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중심이 개딸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개딸들은 개딸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외연을 넓혀서 네. 외연을 완전히 넓혀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는 네. 그런 운동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 다음 집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반역사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네. 이러한 검찰 독재 세력을 네.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정리해낼 수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요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민청학년 운동을 해왔던 우리들의 소원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가 서술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70년대도 80년대도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그 민주화운동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도 이런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